네,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북한 선발대가 내려오고 우리 선발대는 북으로 올라갑니다. 평창 올림픽을 약 보름 앞두고 활발하게 남북 간 왕래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네, 자세한 소식을 정치부의 이봉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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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선발대가 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건가요? 이제 북측에서 남측으로 내려오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 선발대는 북으로 예.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선발대는 남으로 내려오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오늘 겁니다. 이제 도착을 오늘 오후에 우리 측으로 다시 도착. 오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이 될 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선발대가 내려와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북한이 참가하는 게 총 5개 종목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그리고 피겨 페어, 그다음에 쇼트트랙,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이런 5개 종목을 포함한 선수단, 예. 그리고 응원단, 그리고 태권도 선수단 이렇게 지금 북한이 그 본진이 이렇게 본진이 구성돼서 다음 달에 내려오는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다 묵을 숙소 그리고 경기를 뛸 경기장 그리고 또 뭐 태권도 시범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 이런 거를 이제 다 이제 둘러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 일정이 되고 상당히 좀 일정이 빡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숙소 응원단 등이 이제 묵을 숙소는 그 인제에 있는 스피디움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어떤 보통 다른 이제 숙박 시설하고 좀 다른 게 이게 원래 그 자동차에 특화된 그런 테마파크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킷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호텔도 있고 콘도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도에서 보니까 실제 가보진 않았지만 좀 산속에 좀 외딴도에 있어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좀 이런 면이 좀 고려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프레스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폐식이 열리는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이런 데도 이제 다 2박 3일 동안 다 둘러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한번 무주에 온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서울에 그 저기 MBC 상암홀에서 아마 공연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게 여자 아이스하키 팀 북한의 팀이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일찍 내려오는 건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이 손발을 맞출 시간이 좀 적고 뭐 조직력이라든지 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되니까 북한이 좀 일찍 파견을 해서 오늘 바로 내려와서 진천에 이제 여자하고 남자 그 아이스하키 우리 대표팀이 지금 현재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합류를 해서 같이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평창올림픽 개막이 약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관련해서 교류 사업 일정도 이제 속속 확정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지연 관현악단 같은 경우 한 140여 명 정도가 이제 내려와서 공연을 펼치기로 그다음에 서울하고 강릉에서 공연을 펼치기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그 현송월이 저번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쭉 둘러봤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강릉 아트센터하고 서울 국립극장을 이제 낙점을 했고 여기가 공연하기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공연은 다음 달 8일, 그다음에 11일 이렇게 한 차례씩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공연 그 이틀 전 6일 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 밖에 이제 북측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고 또 지금 그 금강산에서는 남북 합동 문화 행사도 예정이 돼 있고 또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남북 스키 선수들 공동 훈련도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직 날짜가 지금 픽스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 아마 이르면 이번 주 중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날짜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합동 문화 행사 그리고 공동 훈련하는 부분 이제 우리 선발대가 오늘 돌아오게 되면 날짜는 이번 주 중이라고 예상은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오후 한 6시쯤에 돌아오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돌아오면 그 아마 이 돌아본 점검 결과를 아마 발표를 하든지 뭔가 설명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식령 스키장하고 그다음에 그 금강산 지구, 갈마 비행장 등을 이제 좀 둘러봤고 여기에 또 갈마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여기를 갔냐면 그 항공기가 그쪽에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측 그 점검단에는 항공 전문가도 이제 2명이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선발대 가운데 또 콘텐츠 진흥원 원장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차관급인데 이걸 통해서 봤을 때 그 금강산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서 우리 K-팝이 선보일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어떤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또 이분이 그 전에 보면 뭐 윤도현 밴드 그 어떤 그 기획사를 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어떤 K-팝하고 상당히 좀 그 이쪽 K-팝 쪽에 잔뼈가 굵은 분이라서 예.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 과거를 돌아보면 2002년이라든지 2003년 뭐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윤도현 밴드를 비롯해 가지고 예. 우리나라 대중 가수들이 많이 가서 이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이런 어떤 우리 대중가요 워낙 지금 남북 간의 문화라든지 이런 게 좀 이질감도 지금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서 이건 주목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 금강산이나 마식령 스키장은 좀 상대적으로 알려졌는데 갈마 비행장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네, 갈마 비행장은 원래는 그 일제 시대 정도에 이제 만들어 되게 상당히 이제 오래된 비행장인데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군사용으로 쓰였습니다. 예. 군사용으로 쓰였는데 이거를 이제 2015년쯤에 그 북한이 그 민간 용도로 민간 항공기도 그 이착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이쪽 일대가 예. 그 북한은 원산 금강산 관광지구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시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쪽 그 일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양의 진주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 금강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명사심리도 있고 예. 뭐 예를 들면 폭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자연 경관이 되게 수려하고 풍치가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관광지대를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예. 그 갈마 비행장을 민간용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건데요. 몇 년 동안의 공사를 끝에 거기 근데 이제 그 아직까지도 근데 이게 뭐 북한의 계획은 원래 여기 이제 그 외국에 있는 뭐 중국 특히 중국이 되겠는데 중국 뭐 왔다 갔다 하면 한 뭐 2시간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화해 비행장도 이제 유치를 할 그럴 그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그게 지금 제대로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네. 그러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이제 사실은 군사 목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에어쇼라든지 아니면 또 이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도 그 발사한 적이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북한이 좀 원래 계획했던 거와는 좀 목표와는 좀 못 미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평화 올림픽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북한이 이 올림픽 개막식 전날 이 대규모 열병식을 지금 열 거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고 뭐 사실상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 열병식이 열리는 날은 이제 북한이 건군절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원래 그날이 이제 건군절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걸 좀 그 건군절을 좀 돌아보려면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역사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원래는 그 1932년에 그 김일성 주석이 항일 6.25대를 이제 조직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에 인민군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항일 6.25대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 인민군이 만들어진 날을 건군절로 기념을 하다가 예, 돌연 갑자기 항일 6.25대가 만들어진 날을 훨씬 더 이제 시간을 뒤로 해가지고 역사가 오래된 것처럼 뭐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항일 6.25대를 조직한 날을 건군절로 기념을 하다가 예, 이번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그 2월 8일을 건군절로 이제 다시 되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의도에는 그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미 어떤 집권 기반이라든지 그런 걸 이미 다 공고하게 다지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런 어떤 기념일까지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아무튼 이게 근데 2월 8일로 다시 바뀌면서 공교롭게 이제 70주년이 됐습니다.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꺾어지는 해, 그 정주년에 좀 상당히 이제 대대적으로 기념을 하는 게 있는데 이에 맞춰서 열병식을 지금 하는 동향이 지금 포착이 된 건데 근데 뭐 예를 들면 상업 위성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여러 무기라든지 이런 게 좀 그 위성에 포착이 되고 있고 또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줄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진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평창 이게 공교롭게 이제 평창 개막식 전날인데 이때
그 열병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 열병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기라든지 신무기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런 선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걸 과연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이 도발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신무기라든지 ICBM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선보이게 되면 그래서 좀 정부가 좀 약간 우려의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보면 그때 그 열병식 때 그때는 이제 태양절 기념 열병식이었는데 네. 그때 ICBM급 그 신형 미사일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물론 다 쏘지는 않았지만 차례대로 이렇게 그 미사일을 쏘면서 이런 걸 이제 성능 개량을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게 만약에 대화 국면이 끝나고 다시 어떤 북한이 도발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 이때 선보였던 그 신무기들을 다시 이제 꺼내 들어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병식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남북은 지금 약간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는데 미국은 또 온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북 추가 제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전쯤에도 이제 대북 제재를 이제 한 번 했었는데 예. 한 달여 만에 이제 다시 대북 제재를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중국하고 러시아 국적의 개인하고 뭐 기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게 원유 공업성이라고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원유를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원유를 이제 그 좀 원활하게 이렇게 북한 내에서 그 공급이 되는 거를 좀 차단하고 예. 그리고 또 그 원유도 결국에는 그 핵미사일 개발에 그 쓰이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단하고 결국에는 이번 그 제재 그러니까 이번에 제재 카드를 꺼내든 걸 통해서 미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어떤 대화에 나오든지 아니면 핵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그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는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든 것하고는 좀 다른 상반된 조치여서 좀 눈길을 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의 이봉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